임쌤과 함께하는 안방 중국어 프로젝트 제4과 今天几月几号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그 두 번째 시간 읽기 요점 쏙쏙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们把书翻到72页 교과서 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단어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장이 총 4문장이 있는데 우선 두 문장을 보고 요점 쏙쏙의 1번 날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의 두 문장을 보고 요점 쏙쏙의 마지막 두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단어 익히기 교과서 7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 1의 단어입니다. 녹음을 듣고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今天月号生日8祝快乐 단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今天입니다. 이제 금자 그리고 하늘천자가 만나서 오늘이라고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tian입니다. tian은 우리가 한자 시간에는 하늘천이라고 외웠지만 중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있을 때 날 혹은 일, 즉 day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어제, 그제 이런 단어를 만들 때 이 tian이 계속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날, 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선 읽을 때 yu라고 하는 녀석의 원형이 뭐죠? 원래는 유땡땡이인데 이 녀석의 앞에 성모가 없다 보니까 유땡땡이가 yu로 바뀌었죠. 그래서 읽을 때 위에라고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체크하시면서 위에 사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월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숫자 뒤에 월만 붙이면 돼요. 해볼까요?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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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월. 자, 그럼 5월은 어떻게 될까요? 5월, 7월은요? 7월. 자, 그렇다면 월을 표현할 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단어는 월은 고정이니까 숫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1부터 10까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는 1입니다. 1은 how라고 하는데 몇 월, 며칠 할 때 그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how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원래는 번호 호자였는데 왜 번호 호자가 날일자의 개념 그걸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번호 호자의 간제자입니다. 간화자예요. 자, 그러면 1일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마찬가지로 1일 하게 되면 2하 숫자 뒤에 하오를 붙이시면 돼요. 2일 하게 되면 2하 14일 하게 되면 14하 20일 하게 되면 20하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다가 하오를 붙이면 바로 그 일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 생일입니다. 날 생자와 날일자를 써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生日, 生日. 자, 그렇다면 나의 생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3과에서 뭐뭐의라고 하는 더를 배웠죠. 순서대로 단어를 넣으면 나의 생일 어떻게 된다? 我的生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我的生日 해당하는 단어를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단어는 빠, 뭐뭐이지요 라고 적혀있는 빠인데요. 성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경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야겠네요. 성조 표시가 전혀 없고요. 얘는 뭐뭐이죠 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어기조사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문장의 분위기를 나타내요. 문장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 얘는 추측의 분위기를 나타내더라. 자, 그러면
어휘조사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중국어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뭐라고 했었죠? 어순이다 라고 했었는데, 바는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문장의 맨 뒤에 옵니다. 문장 맨 뒤에 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한국인이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이다, 한국인. 그리고 나서 문장 맨 뒤에 뭐만 쓰면? 바만 쓰면 너 한국인이지? 라고 하는 추측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你是韩国人吧? 이렇게 해요. 你是韩国人吧? 이런 식으로. 자, 너, 이다, 한국인. 그리고 문장 맨 뒤에 바를 써서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你是韩国人吧? 너 한국인이지? 이렇게 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실까요? 네, 빌다, 기원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쭈, 축복하다 할 때 축자인데요. 이번 과에서는 생일 축하해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 단어 볼게요. 감정을 묘사하는 즐겁다 라고 하는 의미의 快乐입니다. 뭔가를 묘사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단어는 형용사겠죠. 그러면 우리 형용사 가지고 문장 만드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요거 할 수 있겠죠. 나는 즐거워. 저는 즐겁습니다. 나는 즐겁다. 어떻게 할까요?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무엇을 붙여서 바로 很을 붙여서 我很快乐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일기 1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1입니다. 장웨이, 김미나, 그리고 왕리가 달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녹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今天几月几号？ 5月9号，明天是你的生日吧？真的吗？祝你生日快乐！ 자,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웨이가 이야기합니다. 今天几月几号?今天几月几号?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今天 오늘, 几 몇, 月 월, 几 몇, 号 일, 즉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니 하고 묻고 있네요. 자, 문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今天이 주어고요. 几月几号 이건 목적어예요. 뭐뭐이다라는 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뭐뭐이다가 뭐죠? 네, 是인데요. 是라고 한 이 동사가 실은 생략되었습니다. 이 是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是를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게 더 보편적이에요. 그래도 여기 빠져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월과 일을 물을 때 어떤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했다? 바로 지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더라.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게요. 지는요. 몇이라는 뜻의 의문사로 어떨 때 쓴다고 했죠? 나이나 학년, 날짜, 요일, 시간 등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쓴다라고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날짜를 얘기할 때는 12월 31일까지 나올 수 있는데 왜 지를 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시간도 그렇지만 이 수의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최고가 정해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지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학년, 날짜, 요일, 시간 이럴 때는 지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미나가 이야기합니다. 지가 있는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로 바꿔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5月9号, 5月9号. 5는 5죠. 위에는 월, 9는 9, 하오는 1, 5월 9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요점 속속의 날짜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물을 때는 의문사 무엇을 쓴다?
지를 쓴다. 이제는 외우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거.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까 했을 때, 今天几月几号? 뭐뭐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뭐뭐이다가 뭐죠? 바로 이 슈인데요. 뭐뭐이다. 뭐 했나요? 생략했어요. 자, 날짜를 물을 때 문장에서 슈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더라. 그런데 동사가 생략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일이냐, 평범한 일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문장에 있어서 동사는요, 뼈대와 같아요. 얘가 없어진다? 굉장히 특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슈가 생략 가능하냐 봤더니 나이, 날짜, 요일, 시간 등을 말할 때 가능하대요. 저는 15살입니다.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3시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요. 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생략한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우선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 3과, 날짜 요일이 4과, 시간이 5과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 자, 그럼 질문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내일은 몇 월 며칠이니? 明天几月几号? 이게 일반적이고 明天是几月几号? 이렇게 해도 된다. 3월 6일이야. 3月6号 했는데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내일은 3월 6일이야. 어떻게 한다? 네, 明天是3月6号 해도 되고요. 明天3月6号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이나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에서 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왜 언급을 해서 헷갈리게 만드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부정을 만들 때 내일은 3월 6일 아니야. 3월 7일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다이니까 부정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뿌가 등장을 해야 하는데 뿌가 등장을 해야 하는데 뿌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네,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明天不是3月6号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슈가 없다. 만약에 슈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얘는 비문이 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땡, X. 틀린 문장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 긍정문에서 슈는 생략할 수 있지만 부정문에서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不是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不是. 자, 다시요. 나이, 날짜, 요일, 시간 등을 이야기할 때 긍정문에서 동사 是, 뭐뭐이다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 바로 不是 하면서 생략되어 있던 동사 是를 끄집어내서 明天不是3月6号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시간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날짜를 물을 때 있어서 질문은 이미 고정이 되었어요. 뭐죠? 几月几号 질문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몇 월 며칠이냐 라고 하는 이 주어 부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 시간사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 텐데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다 공통적으로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다? 네, 맞아요. tn이라고 하는 날, 일, 즉 데이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메인 단어로 봤었죠. 찐티엔이라고 해서 이제 금자를 써서 표현을 했었죠. 찐티엔, 찐티엔. 내일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밍티엔을 이미 만났었네요. 읽어볼까요? 밍티엔, 밍티엔. 그리고 모레를 보면 이게 뒤후자거든요. 뒤후자의 간체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졌던 글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후. 근데 하루 뒤가 아니고 이틀 뒤입니다. 后天, 后天. 자, 후랑 짝꿍으로 다니는 단어가 전후잖아요. 전은 하루 전이 아니고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앞전자 써서 하루 전이 아니고 이틀 전, 전후. 얘네들이 지금 짝꿍이죠. 읽어볼게요. 前天. IAN 읽을 때 EN 소리 내는 거 주의하시고요. 前天, 前天.
네, 그 다음 어제라는 단어는 어제 작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昨天,昨天. 자, 그러면 이 단어를 활용해서 날짜 묻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묻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왼편에 보시면 7월 달력이 그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7월 8일. 자, 요걸 근거로 해서 몇 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 들어갑니다. 今天几月几号? 几月几号는 날짜를 묻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주어 부분만 계속 바뀌게 될 텐데, 그럼 今天이 뭐죠? 오늘이었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정답은 7월 8일이죠.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今天 7월 7월 8일 8号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今天 7월 8号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사이에 네, 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明天几月几号 질문이 바뀌었어요. 자, 明天은 언제죠? 明天 네, 바로 내일이었어요. 이 시간사를 모르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시험에서도 그래요. 시간사 중요합니다. 내일이면 언제예요? 7월 9일이니까 7월 9일 이렇게 되겠네요. 완전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明天 7월 9일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 사이에 뭐가 또 추가될 수 있다? 是라고 하는 동사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昨天几月几号? 昨天이 언제다? 요것만 지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언제? 어제. 그러면 어제는 7월 7일이죠. 거기에 해당한 답은 7월 7일 이렇게 되겠다.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昨天 7월 7일 이렇게 되겠네요. 사이에 무엇이 생략됐다? 是가 생략됐다. 없어도 된다. 后天几月几号? 后天의后는 뒤후자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뒤가 아니고 이틀 뒤다. 그래서 언제? 모레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7월 10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7월 10일. 자,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해봅시다. 后天 7월 10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后天 뒤에 뭐가 추가될 수 있다? 是가 추가될 수 있다.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입니다. 前天几月几号? 앞전자가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전후라고 하는 단어가 하루 앞이 아니고 언제라고 했죠? 이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틀 전을 따졌더니 언제예요? 7월 6일입니다. 대답 한번 해볼까요? 7월 6일. 완전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前天 7월 6일. 자, 문장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장회의가 이야기합니다. 明天是你的生日吧? 자,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明天 내일, 是 뭐뭐이다, 你 너, 的 뭐뭐의, 生日 생일, 吧 뭐뭐이지요. 매끄럽게 해석하면 내일이 너 생일이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한번 봐보면요. 明天는 주어, 是 얘가 뼈대인 동사가 되겠고 你的生日 얘가 목적어, 바는요.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죠. 어떻게? 추측의 분위기로 바꿨죠. 자, 문장 구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개 정도 체크를 해본다면 첫 번째, 더입니다. 더는 소유, 소속을 뜻하며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뭐뭐의 혹은 뭐뭐의 것. 네, 요걸로 의미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네요. 하나 체크. 자, 두 번째는 바라는 녀석입니다. 바는 어디에다 쓴다고요? 네, 문장 끝에 쓴다. 요거 좀 주목해 주시고 문장 끝에 쓰여서 뭘 나타낸다? 추측하는 문장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두 번째 체크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 真的吗? 真的吗? 자, 真이라고 한 녀석이 지금 처음 나왔는데요. 真은 정말로, 더는 뭐뭐인 것, 뭐뭐의 것이 아니고 소유 말고요. 뭐뭐인 것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뭐입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인 것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도 역시나 바처럼 문장 전체를 받는 녀석이라서 정말인 것, 참인 것입니까?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걸 확인한 애가 되죠. 자, 그러면 우선 더부터 먼저 볼까요? 아까 우리가 뭐뭐의, 뭐뭐의 것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추가하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뭐뭐인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인 것, 빨간 것, 파란 것 이런 식의 것을 얘기할 때 소유 소속이 아니라 뭔가를 묘사하는 것을 얘기할 때 검은색, 검은 것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요. 그럴 때도 더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더는 활용 범위가 정말 넓어요. 다시 한번 체크하면 전에 소유 소속을 얘기했을 때 뭐뭐의 뭐뭐의 것. 지금 보면 빨간색인 것, 빨간 것, 뭐 정말인 것 이런 식으로 뭐뭐인 것의 의미를 갖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지금은 조금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쩐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쌤이 한번 옆에다 적어보면 쩐은 그 전에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헌과 비슷해요. 헌의 의미가 뭐였더라? 네, 매우 아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습관적으로 누구한테? 네, 형용사 앞에서 이 헌을 썼었어요. 그런데 습관적이기 때문에 헌의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했었죠. 이 형용사의 정도를 높여주고 싶으면 다른 애가 여기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쩐입니다. 쩐. 자, 그럼 이 쩐이란 녀석은 헌보다도 정도가 어떻다? 굉장히 세요. 얘가 힘이 더 센 녀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친구를 우리가 하나 알게 되었네요. 헌보다도 쩐이 세다. 很好보다는 真好 이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 잘했다, 칭찬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쩐과 뭐뭐인 것, 더 이 두 가지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자, 祝는 기원하다, 축하하다. 니, 너, 생일, 생일, 快乐, 즐겁다 이렇게 되었는데 쭈는 이 문장, 쭈 뒤에 오는 전체를 갖다가 기원하는 녀석이에요. 쭈는 아까 그 어기조사는 맨 뒤에서 문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면 쭈는 쭈 뒤에 있는 이 전체를 기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원을 했냐? 你生日快乐, 너의 생일이 즐겁기를 이렇게 기원을 했네요.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통으로 그냥 외워주세요. 자, 어떤 의미냐? 매끄럽게 해석해 봅시다. 真的吗?祝你生日快乐. 매끄럽게 해석하면 정말이야? 진짜야? 생일 축하해. 자, 그러면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점 쏙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점 쏙쏙 두 번째입니다. 쭈. 쭈는 빌다, 기원하다 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축하, 기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표현하는데요. 맨 앞에 쭈를 쓰고 그 다음에 축하하는 대상, 축하, 기원하는 내용 이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쭈는 이 문장 전체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주어는 늘 생략을 하죠. 쓰질 않죠. 我주, 내가 기원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단어 한번 보시고 예문 봐볼게요. 새로운 단어, 평안하다, 빙안, 평화할 때 평자와 안전하다 할 때 안자입니다. 빙안, 뭔가를 묘사하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행복하다, 幸福, 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네가 평안하길 바랄게. 祝你平安祝你平安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祝你们幸福祝你们幸福 자, 예문 한번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祝你平安祝你们幸福 자, 팁 한번 살펴볼까요? 격음부호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한 단어에서 뒤에 음절이 아나, 오나, 어로 시작되면 음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격음부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12를 나타냈을 때 이미 만난 적이 있는데 12,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 이게 바로 격음부호입니다. 우리 이 평안하다 이 부분에서도 보이시죠? 두 번째 음절이 뭐로 시작했으니까
A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보호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에 배웠던 단어 중에서 귀엽다. 이거 뭐였죠? 귀엽다. 네, 可爱. 여기에서도 두 번째 음절이 A로 시작하다 보니까 뒤에 음절이 A로 시작하니까 격음보호가 여기 추가가 되었네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본다면 천안문. 천안문 같은 경우에 티엔안문이라고 해서 평안하다 할 때 그 안자랑 같죠? 두 번째 음절에 지금 A가 왔다 보니까 여기에 격음보호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모를 얘기할 때 아나, 오나, 으어, 이, 우, 유 이 6개 이 순서를 외웠었잖아요. 왜 이 격음보호라고 하는 것이 뒤에 음절이 아나, 오나, 으어로 시작될 때만 생기는 걸까요? 발음편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그 이유를 아실 텐데, 자, A나 O나 으어로 얘네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성모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영성모이기 때문에 성모가 없기 때문에 성모의 표지가 없어서 헷갈려서 격음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격음보를 안 쓸까요? 영성모일 때 얘네들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겨요? I 앞에 뭐가 오죠? 예, Y가 오고, U는요, W가 오고, 위는 뭘로 바뀌어요? YU로 바뀌어요. 즉, 얘네는 뒤에 와도, 뒤음절에 와도 Y나 W나 이런 YU, 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음보호가 필요가 없답니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 궁금한 친구가 있을까봐 그냥 부연으로 설명을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문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今天几月几号？ 5月9号，明天是你的生日吧？真的吗？祝你生日快乐！ 오늘의 한마디. 昨日不复来. 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 지금까지 임쌤이었습니다.